신말 시대에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혐오에 대한 문제거든요. 지금 종교에 대한 혐오를 제가 지금 쭉 얘기를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. 종교 자체를 혐오의 대상으로 보는 거죠. 그리고 바이러스에 대한 혐오의 대상. 계속해서 이 혐오의 이야기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거든요. 근데 종교라는 것이 한때는 모종의 존재에 대해서 혐오를 부추기는 역할도 했었고, 요번 이 세 차례의 대확산 상황에서 한 번은 그런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에 대한 부추김을 종교가 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. 그리고 반대로 종교가 혐오의 대상이 지금 또 되고 있다는 거죠. 근데 이 혐오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혐오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해 버리면은 말이 안 먹혀요. 어떻게 보면은 인간은 낯선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혐오를 하는 게 자기 보호 본능 속에서 인지과학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자기의 생존 본능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. 그러니까 종교에서 주장하는 게 이방인들에게 잘 대해주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하도 이방인들을 혐오하니까 그랬을 수도 있거든요. 결국에는 이 혐오라는 것에서도 우리가 종교적인 무엇인가를 이 팬데믹 상황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. 이런 얘기도 잠깐 드리겠습니다. 사실 이 얘기도 사실 논란이 많은 얘기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데, 그러니까 이 대단히 이제 과학적인 얘기인 것처럼 이제 많이 상식화되어 있는 얘기들 가운데서도 저는 이제 그래 이런 문제를 맞닥뜨리면 좀 이 냉철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.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새롭게 생각해 줄 수 있도록 저한테 눈을 마련해 준 게 이제 마빈 해리스와 같은 문화유물론자들의 주장이 이제 굉장히 특히 이제 야노마모족 같은 사람들 원시 부족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타 부족 시족에 대해서 공격적이야.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문화유물론 입장에서 연구하는 분들은 그거를 인간이 근원적으로 타 부족, 이방인들에 대해서 공격적이거나 뭐 이런 걸 갖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생태학적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낯선 것에 대해서 제가 좀 거칠게 표현하긴 했지만 경계하는 마음도 있지만 인간에게 있는 또 한 가지의 본능은 호기심이잖아요. 그러니까 낯선 건 무조건 혐오해라기보다는 두려움을 가지고서 뭐지?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. 근데 거기서 이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어떤 생태적 조건에 있는가에 따라서 다르다, 이방인을 대하는 태도가. 예를 들면은 사실 지구 땅덩이가 넓긴 하지만 생산력을 크게 배가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되게 적었던 원시 부족 사회에서 자연이 주는 선물들 이외의 먹거리가 충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. 그런데 늘 그 제한된 조건 속에서 먹거리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에 처한 부족들은 이방인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먹이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격적이고 뭐 그런 방식의 태도를 많이 보이지만 이 먹을거리가 충분한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방인을 보면 오히려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뭐 먹을거리를 주고 하면서 상당히 선한 방식의 대우를 해주더라. 따라서 인간의 본성이 본래부터 공격적이다가 아니라 먹고 살만하면은 여유로워지고 그 여유로부터 타자에 대한 경계심이라다 이런 것들이 훨씬 줄어들고 오히려 호의를 베푸는 경우가 많다. 따라서 인간의 본성을 통해서 뭔가 인간의 행동들을 전부 다 연역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이 태도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. 그런 식의 주장을 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이제 조금 여담을 하면은 그렇다면 낯선 건 무엇인가? 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. 이제 외국인에 대한 혐오 이제 잠깐 얘기를 하면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디 정도까지를 인간으로 인정을 하느냐가 모종의 좀 DNA 속에 좀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얼굴의 색깔, 모발의 모양, 얼굴의 모양, 그리고 눈의 색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디까지를 낯선 존재라고 하는지 인지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다는 거죠. 그리고 거기에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이 막 섞이면서 무조건 숭배를 하거나 아니면은
무조건 배척을 하는 일련의 현상들이 쫙 펼쳐지는 게 외국인을 대하는 한국인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기도 하고, 아마 이거는 이 원시 사회 속에서도 비슷하게 드러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원시인, 만약 그게 DNA에 진짜 있는 거라면은 원시인들 가운데 우리 사회에 우리 집단의 모습과 비슷한지 안 비슷한지 여부를 판단했을 수도 있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, 인간이라면 이런 존재해야 돼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존재에 대해서 배척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장애인에 대한 거죠.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. 네,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나눴고 더 이제 사실 할 얘기들도 많지만 시간은 대단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혹시 질문 들어온 게 있나요? 아, 질문이 없군요. 아이고야. 죄송합니다. 오늘 우리 이정훈 교수님이 너무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질문할 틈을 안 드렸나?